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당신이 최고입니다. 수염도 안 나던 어릴 때였습니다. 당시 컴퓨터에 CD-ROM이라는 게 생겼고 게임 관련 잡지를 사면 게임 CD를 함께 줬던 때입니다. 그때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고 무언가 주고 싶었습니다. 편지도 쓰고 학도 접고 아폴로 과자도 사줬죠. 어린 마음에 그녀가 기뻐하는 모습을 매일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조르고 졸라서 구매한 게임 잡지에 딸려온 CD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이디어가 떠올랐고 그녀가 신기해하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CD에 제도 1000이라는 샤프의 날카로운 부분으로 CD에 반짝이는 부분을 긁자 짧지만 글씨를 쓸 수 있었던 거죠. 게임은 이미 다 해본 거라 CD는 더 이상 필요가 없었고 게임 CD는 편지가 돼서 그녀에게로 전달됩니다. 그리고 상상한 것처럼 기뻐하는 그녀를 볼 수 있었죠. 이와 비슷한 일들이 어릴 때는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CD는 CD일 뿐이고 물건이든 개념이든 배운 대로 딱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합니다. 더 이상 다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책에서는 이를 지적인 게으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최진석 교수의 탁월한 사유의 시선이라는 책의 일부 내용입니다. 큰 박 이야기가 있습니다. 해자가 위나라 왕으로부터 큰 박이 열리는 씨를 얻어온 이야기입니다. 박하면 보통 물을 떠먹거나 물을 담아서 가지고 다니는 두 가지 용도로 생각하는데 엄청나게 큰 박이 열려 기존에 알고 있던 두 가지 용도와는 전혀 맞지 않게 되자 해자는 이것을 필요 없다고 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해자는 지적으로 매우 게으른 사람이었습니다. 숙고하거나 새로운 용도를 찾는 수고로움을 자초하지 않고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용도와 맞느냐, 맞지 않느냐만 따진 셈이니 말입니다. 기존 관념에 맞는지의 여부만 따져서 하는 일은 매우 편하고 쉽고 안전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그렇게 합니다. 이것은 분명 지적인 게으름입니다. 기존의 용도와 맞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면 새로운 용도를 계속 숙고해야 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용도를 발견해내는 매우 즐겁고 위대한 성취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당연히 지적인 수고가 따라야 합니다. 지적으로 매우 부지런해야 가능합니다. 즉, 지적으로 게으른 사람은 확립된 가치나 이념에 사로잡혀 그것들을 반성 없이 그대로 적용하고 지적으로 부지런한 사람은 이미 확립된 가치나 이념을 넘어서려고 노력합니다. 지적으로 게으른 사람은 종속적 주체일 가능성이 크고 지적으로 부지런한 사람은 능동적 주체일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지적으로 게으른 사람은 편협한 마음에 사로잡힙니다. 장자는 이런 의미에서 해자를 쑥대대롱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힐난합니다. 쑥대대롱같이 좁디 좁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세계에 자신의 진실을 강요하는 태도를 취합니다. 세계의 진실을 드러나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기존 관념에 파묻혀 헤어나지 못하는 쑥대대롱 같은 마음으로부터 이탈해서 큰 박을 배로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개방된 마음의 상태가 바로 허심입니다. 큰 박을 보고 이것을 배로 만들어야 하겠다고 판단하는 능력을 신명이라고 합니다. 지금 용어로 하면 통찰력 같은 것입니다. 기존의 관념에 붙잡혀 있으면서 지적인 게으름에 빠져있는 사람에게는 통찰력이 발휘될 수 없습니다. 새롭고 더 나은 제3의 길로의 발전은 기존에 정해진 관념으로부터 이탈해야만 비로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정해진 관념으로부터 이탈하는 일을 허심이라고 하고 이탈해서 자신으로만 남은 사람을 참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즉 진인이라야만 참된 지식을 만들어낼 수 있고 진인이라야만 새롭게 등장한 거대한 박을 보고
배를 만들 용기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통찰력이 발휘되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왜 수양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시금 깊이 있게 생각하고 실천하려는 의지를 다잡아야 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